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이죠.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고요.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우리들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들 배워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수업이 끝나면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선생님들이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린다라고 하니까 꼭꼭 들어와서 다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들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뭔가 찌뿌둥한 월요일인데요. 시원시원한 이분과 함께 해보시죠. 바로 강호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자, 선생님 오늘은 좀 금융주, 은행주들이 좀 두드러졌고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이 로보택시 이후에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시선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사실 기대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당연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은 근데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악성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신규 진입자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한 번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계속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와는 조금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보다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6만 전자를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좀 시장을 좀 이끌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만 순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와는 또 반대로 계속적인 수급이 이어질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수급을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바이앤홀드로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내가 종목을 선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좀 갖겠다라고 좀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지금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3개밖에 없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안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수급들이 또 반도체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3개의 섹터 내에서 좀 순환이 돌고 있으니까 차례차례 좀 공략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단기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또 한 번 올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또 당분간은 또 한 번 지지나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죠. 올 한 해 내내 이 시장은 순환매 랠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던 시장 안에서 오늘 또 호진쌤이 꼽아준 특징주 3가지도 한번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디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먼저 볼 종목은 역시나 예스24입니다. 네, 네, 한강.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이제 소설가 이제 한강님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들 뭐 도서나 출판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예스24 같은 경우엔 지금 2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점상한가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상한가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강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굉장한 상을 수상한 거는 맞지만 이 저희가 주식 측면으로 좀 봤을 때, 투자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뭐 상을 수상을 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한 1주 정도밖에 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출판사나 뭐 도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부각을 받거나 원체 거래량이 좀 많았었던 종목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되고 나서 또다시 소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기생충 관련주라고 하면서 이제 엮였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고생 많이 시켰던 것을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물리지는 않게끔 혹은 장중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손절가를 좀 잡아두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좀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로 시작해서 장끝까지 유지하면서 마무리했던 예스24고요. 8,290원으로 지금 종가 형성했죠. 다만 갑작스러운 테마주의만큼 이게 오래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다시 한번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관련주 눈여겨보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스24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노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제 노을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제 특징주로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전에 나왔었던 재료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추가적인 재료가 좀 나와졌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WHO 산하의 국제의약품 구매기구에서 여기서 이제 이 노을에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사용을 권고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 진단 솔루션을 좀 공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독점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9.87%로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을 좀 보였다가 오늘 마감은 물론 16%대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이 재료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의료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담고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상방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을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른 의료 AI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노을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3,500원 구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쌓여 있었던 이 악성 매물이 가장 많은 가격대를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250원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전에 이 갭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더라도 2,7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캔들 자체가 도지 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방 하방의 그러니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이 어느 정도 비슷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거래량이 어떻게 됐냐? 이 계속적인 회전을 하게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의 조정이 있었지만 거래량은 이때 거래량 비해서 좀 적은 수준이었다. 근데 오늘 또다시 2,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바뀜이나 혹은 신규 이 진입자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3,2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좀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노을도요, 지난번에 움직였던 종목이죠. 지난주 상한가 스쿨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자, 이 기업이 가진 혈액 분석 솔루션이라는 재료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의료 AI 종목들도 묶어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전 가격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시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3,520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된다라는 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스24 그리고 노을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강의와 또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재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성과를 좀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라는 재료가 역시나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도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전에 좀 나왔었던 재료를 가지고도 또다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역시도 계속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 일라이릴리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932달러로 여전히 지금 고가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견고한 그런 만큼 이런 분위기들이 좀 국내 증시까지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 줬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유통 주식수의 한 절반 수준은 좀 되는 정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뭐 차익이 좀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 구간이 한번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한 번에 죽이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상승을 좀 공략을 하든지, 혹은 눌림이 좀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눌림목 구간을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 또 한 번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강의도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 여전히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혹은 나이백처럼 이렇게 재료가 공개가 되게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추천주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같이 해보시고 수익을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나이백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역시나 하루 종일 상한가의 흐름을 보여줬던 나이백이죠. 지금 종가가 23,450원이고요. 자, 이 비만 치료제 개발 성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상한가 터치해줬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공략을 해보시거나, 또 눌림목 나온다면 이 눌림목 구간도 공략해보면 좋다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수업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은 또 어떤 종목과 어떤 내용들 준비를 해주셨을지 궁금하니까요. 조금 이따가 수업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과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사연의 제목은 로봇이 일어설 때 주가도 일어서길 바라며 라고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로봇 혁명을 꿈꾸는 주린이입니다. 요즘 로봇이 확실히 대세잖아요. 뉴스만 보면 자율주행 로봇이니 산업용 로봇이니 심지어 이 집에서 돌봄까지 해주는 로봇이 미래라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이 로봇주에게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었는데요. 이름도 예뻤고요. 이 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도 금방 상한가를 가겠지라는 생각에 좀 아무 고민 없이 주식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한 주, 두 주 이렇게 계속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계좌에 2주씩만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매수가는 14만 3천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생각보다 주가가 좀 빨리 안 오르는 거예요. 뉴스는 온통 로봇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제 주식 계좌는 그대로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싶은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로봇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거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양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니까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업용 로봇은 향후 공장 자동화나 물류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치만 요즘은 팔아야 하나 고민이 좀 많거든요. 지금 팔면 손해인데 그냥 로봇이 집안 청소라도 막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농담도 막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혁명이 제대로 시작되면 제때 제 주식도 상한가를 찍을 날이 올까요? 그날만은 기다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로봇주 물어보셨습니다. 이름이 예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 초에도 굉장히 또 핫했잖아요. 우리 쌤도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갖고 와 주셨는데 요즘 조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로봇주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은 전망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이미 뭐 산업용 로봇이나 뭐 물류 로봇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용 로봇이 가장 좀 큰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이나 독일이 대부분 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과연 국내 로봇 기업들이 침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이미 뭐 지난해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실체화나 혹은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또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에서도 로보택시 데이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처음 공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점적으로 볼만한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원격 제어에 대한 움직임이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 실현이 가능한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증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섹터 혹은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재료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 전기차 섹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 16년도, 17년도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좀 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길거리에서 전기차를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로 한 2, 3년 정도는 횡보 혹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봇도 지금 그런 시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그나마 재료라고 한다면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인 이 보핏을 출시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출시 임박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시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계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혹은 세론으로 작용을 할지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조금 걱정인 부분은 지금 서비스 부문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음식점 가면 이 서빙을 하는 로봇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로봇마저도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중국산 로봇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가 대체를 하고 얼마나 좀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의 전망, 올 초에는 또 굉장히 핫했는데요. 지금 일어서기에는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로봇 사업 안에서 국내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고요. 또 주가의 기대감이 좀 많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 이후에 뚜렷한 재료가 좀 나와야 할 텐데 이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말고는 뚜렷한 재료나 모멘텀이 좀 부진한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일어서기에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가격 전략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번이 지금 14만 3천 원에 들어갔잖아요. 오늘이 13만 8,600원인데 그럼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삼성이 좀 지분을 인수를 해주게 되면서 크게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 원 구간에서 이제는 가격을 좀 하방을 좀 잡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3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13만 원을 다시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내가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주가 하락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혹은 우리가 교체 매매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없는 이런 역배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나오면서 뭐 1% 하락, 2% 하락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해서 손실폭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재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의 재료를 본다라면은 지금 이 부품 내재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핵심 부품 중에 한 80% 정도는 내재화를 성공을 했거든요. 이제 가속기 정도만 내재화를 하게 된다면은 거의 핵심 부품은 다 내재화가 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연자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13만 원 이탈을 안 한다면 계속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13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중 축소나 교체 매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3만 원 선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오늘은 로봇주 짚어드렸거든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브 로보틱스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번 내용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2차 전지 말씀 주셨는데 이 세아 메카닉스 그리고 한농화성 말씀 주신 게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률을 두 자릿수를 잘 또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두 종목 계속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추천드릴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수익을 좀 챙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3,25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또 한 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 추천 이후에 한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은 이미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재료가 있을 때
그런 관련주들을 좀 공략을 해서 급등이 나올 때 우리는 빠르게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 그리고 한동 화석 이 기회 올 때마다 여전히 챙겨가봐도 좋은 종목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습니다. 급등 나올 때마다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말씀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다 하시는 우리 호진쌤과 조금 더 오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와 주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바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에 링크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간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수업도 한번 시작해 볼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열심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주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가 좀 비등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요 이 섹터만 잘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하락장의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좀 집중해서 들으셔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차 전지주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주 내외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또 그리고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같이 편입을 해서 수익을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 제약바이오 여전히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본격적인 강의 전에 간단하게 지난 추천주들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8월 26일에 추천드렸었던 이 대형주 중에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나날이 좀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도 있고 혹은 이제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로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지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월 26일 이후로 추가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가격대를 좀 지켜주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또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다른 테마를 공략하고 하기보다는 한 섹터 내에서 진득히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최근 2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저점을 잡아주고 그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주면서 오늘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천 다음 시초가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의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제 또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는 정배열 좀 만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도 지금 12만 원 구간 혹은 11만 5천 원 구간을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측면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으니까 상승 여력 남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대형주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역시 실적주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져온 재료가 뭐였냐면은 바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9일에 추천한 이후로 2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웅제약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열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웅제약도 지금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그럴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이시라면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전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뭐 20%대의 수익을 좀 보고 계시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도 지금 이 3대 신약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만들어가고 또 이번 하반기 내년까지도 좋을 전망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 9일에 이제 히든주로 공개해드렸었던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뭐 아토피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뭐 치매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이 비만 치료제와도 관련된 그런 기업이었죠. 그래서 이 기업을 소개해드린 이후로 얼마나 올랐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추천 다음 날 시초가 대비해서 56%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5,150원 이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해주면서 56%대를 기록을 해줬는데,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이 지지선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었더라도 우리가 눌림목만 잘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21 이평선 구간으로 이격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21 이평선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다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저점 구간이나 혹은 이전의 고점 구간, 혹은 이 지지선 라인 구간인 3,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또다시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지금 뭐 조정 구간이 있지만 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정 주체가 혹은 이 시세를 만들었었던 주체의 물량이 다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빼기 위해서도 한 번에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죠. 9월 23일에 추천드렸었던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기반으로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도 역시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추천 다음 시초가 기준으로는 19%의 상승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대비해서는 3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역시나 고가를 뚫어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주제를 이제 신고가 랠리에 좀 같이 동참하라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앞서 보시는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이 역대 신고가를 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신고가를 써내려갈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 실제로 좀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리고 만약에 아직도 수익을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또 소개해드린 종목들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다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주제 여전히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반기를 이끌어가는 섹터는 역시나 지금 제약바이오가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대장주들을 보게 되면은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나 신고가를 좀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제가 이전에도 이 항체 트리오에 대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주제가 바로 신고가 랠리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리가켄바이오의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 지금 최고가 124,700원으로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추가적인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죠. 1조 원 규모 정도의 기술 이전이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재료를 가지고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타났다. 혹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 ABL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리가켄바이오가 신고가를 쓰면 ABL바이오가 신고가를 쓰고 또 ABL바이오 다음으로는 에이프릴바이오가 신고가를 쓰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ABL바이오도 41,700원으로 신고가를 써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자, 에이프릴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에이프릴바이오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리가켄바이오와 에이프릴바이오가 신고가를 쓰게 되면서 역시나 뒤따라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던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신 이 세 가지 종목을 보시면은 역시나 지금 정배열로 계속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전 기존 보유자라면은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하시지만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 기억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 섹터를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 최고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주도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6월 뭐 혹은 늦게는 7월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3월 달이고 4월 달이고 AI 고점론 뭐 혹은 버블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지금 경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부터 겁먹고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다음 내용들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K바이오 전성시대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 FDA 승인을 받은 신약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뭐 임상 이슈만을 가지고 막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순 기대감, 온전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실패와 함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실적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해외 빅파마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K바이오의 전성시대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제약사 빅5 이제 적자 벗고 최대 매출 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미지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조선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골탈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도 지금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가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갔었던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도 비슷한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투심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또 매크로적인 이슈는 뭐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개월 만에 긴축을 종료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좀 아쉽지만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 분위기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로 긴축 종료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약바이오 자금 조달하는데 좀 비용이 축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뭐 반도체 기업, 뭐 2차 전지 기업을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내용들 좀 한번 보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다면은 더욱더 견고한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들 하나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으로 좀 볼 종목은 바로 이제 동아 ST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아 ST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 FDA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매출이 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신고가를 또 써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최근 핫한 이 비만약과 관련된 이슈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재료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 ST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큰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평선이 좀 수렴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FDA 품목 허가도 좀 받은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우상향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조금 살아나게 되면서 장대 양봉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게다가 뭐 주가 일봉 차트로 좀 봤을 때 이전 저점이 뭐 47,000원 구간에서 현재 76,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18만 원 구간에서 신고가, 최고가를 좀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45,330원 최저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정배열로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높은 위치가 아니다. 충분히 이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녹십자라는 기업을 이미 추천을 좀 해드린 바가 있는데 좀 후발주자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혹은 사실 녹십자 웰빙이 탄력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매매를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가벼운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태반 주사 라이넷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 매출액이 최소 1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또 이제 본격적인 공략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필러 혹은 보톡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고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근데 녹십자 웰빙 역시도 이 필러에 대한 매출 역시나 중국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모멘텀으로 삼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녹십자 웰빙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미 13,870원으로 신고가를 지난달에 좀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없이 좀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금 이 눌림 구간을 좀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전 이 종가상 고가 구간을 다시금 지금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 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 실적까지 이제 떠오르는 기업으로서 충분히 다시금 이 13,870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 역시나 단기 이평선 잘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도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서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AI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은 사실 좀 차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D&D 파마텍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적인 이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 종가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전에 이 상장 이후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가격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즉 상방으로 지금 매물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강한 좀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방이 좀 가벼운 기업으로서 마찬가지로 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개해드릴 건 다 공개를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히든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8시 공개 방송에서 100% 다 공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강의가 마치기 전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링크만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8시 공개 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시 공개 방송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든 종목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좀 받아왔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평선이 좀 수렴해 있는 구간이고 단기 박스권 상향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럼 보시면은 기술 이전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캔서 문샷, 암과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 연구 성과 발표, 아까 이제 나이백도 이 성과를 발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달 학회에서 연구 성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런 재료를 좀 가지고 꿈틀꿈틀하는 그런 흔적들이 좀 있어요. 바닥 구간에서 한 번씩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게 되면서 한 번의 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8시 공개방송 주제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신고가 랠리 적중, 다음 급등 나올 제약바이오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선생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호진쌤이 히든 종목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성악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있는데요. 사진들 바로 옆에 빨간색 깜빡깜빡한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자,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 링크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